안녕하세요. 엄브렐라 리서치의 데니입니다. 데니의 주말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연말 연초 때 아이디어를 훑어봤는데 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 부정적인 얘기밖에 없어서 사실은 안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연말 연초에 쉰 게 아니고 이제 하루 종일 살펴봤는데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어서 한 줄을 건너뛰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목소리가 조금 밝죠, 지금. 네. 이제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1월 9일자용 주말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 전략은 낙폭 과대 업종이 최근에 움직였죠. 그래서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그냥 대응하면서 시장의 순환매에 잘 따라가든지 아니면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후자처럼 이렇게 기다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워낙 아이디어 발현이 빠르기 때문에 텔레그램에서 종목 하나만 나오면 테마 나오면 그냥 갖다가 다 부어버리죠.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모두 다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의 룩백을 좀 해보면서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럼 한 주 한 주 이렇게 바뀌는 건 다 쫓아갈 수 있을까? 그래도 흐름은 알아야 저희가 어떤 비중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키워드는 수요 둔화, 그다음에 중국 경기 회복, 중국 부동산 회복, 그다음 4Q 실적 시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2, 3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수요 둔화 이거는 작년 여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주가의 본격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수요 둔화에 가장 안 좋았던 IT 섹터 작년 내내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이제 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또 다른 색다른 아이디어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강한 섹터 로테이션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른 다음에 이거 왜 올랐지? 하고서 이제 애널리스트 해석이나 텔레그램 해석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래서 이렇구나. 근데 이제 주가가 오르면 좋아 보이고 주가가 빠지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질 때 얘기를 듣는 게 수익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만 그래도 이제 섹터를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이게 2027일 종가 기준 섹터 로테이션 이제 섹터 베스트 앤 워스트를 제가 뽑아놓은 건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섹터 중에 가장 좋았던 섹터는 가스, 담배, 보험 이런 섹터들이었어요. 이제 가장 좋았던 섹터들. 가장 안 좋았던 건 저희가 게임, 그 다음에 IT 플랫폼,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건 이제 플랫폼이죠.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반도체 및 반도체 관련 장비들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3개월짜리 기준으로는 자동차가 이제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근데 연초에 한번 볼까요? 연초에 일주일 정도 지냈을 때 베스트 섹터를 한번 볼게요. 여기 3일하고 이제 1개월 되어 있는 섹터들을 보시면은 이제 은행, 금융, 그 다음에 반도체, 건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건설은 이제 PF 리스크 둔촌 주공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비어있던 수급이 찼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자동차와 조선 빼고는 지금 작년 말 대비해서 안 좋았던 섹터들이 지금 오르고 있다. 요 분위기를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설이 더 오른다, 은행이 더 오른다라기보다는 지금 빈 수급에 이제 역으로 돌아서는 그러면 12월 27일이라고 하면 보통 2주밖에 안 됐는데 2주 동안 펀더멘탈이 얼마나 개선됐나 2주 펀더멘탈치를 저희가 모두 다 파악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섹터 로테이션이죠. 그러니까 펀더 매니저들 뷰에서 많이 빠져 있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 결국엔 가격 메리트가 중요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는 거죠. 걷다가 반도체는 또 외국인이 땡겼습니다. CT에 나온 리포트 때문에. 그래서 IT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어찌됐든 요 얘기를 마무리하다 보면 이렇게 되돌림을 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수급적 요인이 대부분 차지하는 거라서 뭐 상승 이후에 나오는 펀더멘탈 콜은 사실 무의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사면 울고 빠지면 파는. 그래서 지금 뭐 저도 지난주까지 계속 알파 전략 종목을 집중해야 됩니다 했는데 일주일 동안 완전히 개소에 당했죠. 개소에. 예, 덕소에 당했습니다. 왜 소에 당했냐면 왜냐하면 알파 종목으로 좋은 것들만 갖고 있었는데 이게 워킹을 안 했거든요. 예, 삼성은 은행, 특히 은행 같은 거 오르면 지수가 무조건 오르거든요. 금융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체 시총의 8%, 자동차 7%, 뭐 이거 약간 이거 10년 거의 8, 9년 전 얘기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뭐 거의 25%. 뭐 그러면은 뭐 사실 금융하고 반도체만 올라도 33%가 오르는 네, 반도체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시장의 3분의 1을 올리는데 나는 반도체랑 금융이 없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개소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다. 그러니까 뭔가 장이 힘들고 장이 지수가 올라도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런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은 그 IT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시장에서 가장 좋게 보는 게 갑자기 중국으로 바뀌었죠.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중국 인바운드는 제가 뭐 작년 10월부터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뭐 꾸준히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국면별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분위기죠. 그러면은 중국 인바운드 관련해서 논란은 많았지만 주가는 많이 올랐고 또 기간 조정은 좀 보일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가장 확실한 중국 인바운드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 스마트폰이나 이 스마트폰 전체 뭐30% 정도 D램에서 30% 차지하는 요게 이제 D램이죠. 그래서 D램까지 연동이 되는 요런 납폭과대를 이제 줍줍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주가의 바닥에서 오를 때는 의심을 타고 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전제가 뭐 확실하게 바뀐 게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확실히 나아진 게 뭐가 있을까라는 확실한 증거, 확증보다는 일단 최악의 국면을 벗어난 곳이 어딘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도 중국 인바운드도 근데 보면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아웃바운드 관련해서 좋은 뉴스 막 나오면은 거의 그때가 피크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다 조금씩 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IT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D램이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캐펙스 감소 삼성전자 얘기는 뒤에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서버 D램 네, 서버 D램 40% 그다음에 스마트폰 30% 네, 나머지 뭐 15에서 20% 이제 PC인데 PC 수요 지금 둔화된다고 이제 뉴스 나오고 있죠. 네, 스마트폰 뭐 3년 내내 안 좋았죠. 서버 D램 작년에 이제 4월 5월쯤에 이제 넷플릭스가 서버 투자 감소한다. 뭐 그다음에 사람 자른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거의 휴가가 나왔었죠. 그러면 여기서 수요단에서 바뀔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수요에서 바뀔 게 없다. 그럼 우린 뭘 봐야 되냐? 이제 공급을 봐야 된다. 공급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얘기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의 캐펙스 감소 가능성, 반도체 업체의 긍정적, 하이닉스부터 이제 순매수, CT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요날 빵 떴습니다. 이제 연초부터 쭉 떴어요. 물론 순매수의 금액은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은 둔화되겠지만 여기서 나온 얘기는 반도체 수요 둔화, 그다음 메모리 가격 하락 방어를 위한 삼성전자의 고육책인 거죠. 이제 1분기에 지금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 1분기에 D램 적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4분기 대비해서 1분기 때 QOQ로 마이너스 25% 피를 깎겠다라는 게 이제 벤더사들의 이제 입장이에요. 벤더사는 이제 뭐 스마트폰사도 될 수 있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되면 적자 바로 100%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마이너스 10% ASP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캐펙스를 줄이겠다. 그래서 가격 반등이 근데 D램 스팟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지금 거래선 고정 거래가 가격 그다음에 D램 컨트랙 가격이 반응이 없다라는 얘기죠. 결국엔 벤더 업체 협상 카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에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정부가 캐펙스 하면은 세제 혜택 준다고 했어요. 네, 세제 혜택 뭐 25% 세제 혜택 준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오른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D램 캐펙스 축소 가능성, 그래서 가격 상승에 대한 저점 매수. 결국엔 누가 끌어올렸냐? 외국인이 끌어올렸죠. 외국인.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일 수는 있겠지만 뭐 싱가포르, 홍콩 뭐 그렇지만 일단 외국인이 저점 매수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막 좋은 뉴스를 뿌리고 이제 본인은 엑시를 하겠죠. 근데 이제 반도체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선뜻 이제 뭐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재고가 지금 떨어야 되는데 재고가 소진이 안 됐어요. 재고 소진이 안 됐는데도 지금 마이너스 25%를 벤더사들이 얘기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뭐냐? 지금 1분기가 그러니까 4분기가 저점이 아니고 1분기에 좀 손실이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럼 손실 날 때쯤 실발 나올 때쯤 바닥 아니야? 이제 실적의 바닥은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여기 위에다가 이제 매니저의 뷰를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써놨는데, 예, 어디다 써놨죠? 예, 제가 뭐 이렇습니다. 방금 쓴 것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 네, 이제 펀드 매니저의 뷰가 이제 나온다. 이제 그 얘기를 썼는데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네, 여기죠. 이제 뭐 연초 매니저들의 납부가대를 원하는데 섹터 로테이션에 나올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머릿속으로만 쓰고 여기는 안 썼나 보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일단 여기네요. 펀드 매니저의 감각과 뷰가 필요한 시기죠. 그래서 바닥을 잡는 거는 보통 애널리스트 분들이 잡는 게 아니고 이제 CT의 뭐 이세철 연구원님처럼 이제 대애널리스트 이런 분들 사이클을 만드는 분 빼고는 대부분이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감각적으로 바닥에서 사게 됩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바닥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선행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그러면 단기의 주가는 어떻게 되냐? 외국인이 이제 이를 사느냐, 아니면 외국인이 샀다가 다시 파느냐, 요거에 따라 달려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나오는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 리포트와 그다음 뉴스들, 그다음에 채널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에 1월 31일 제가 볼 때는 31일까지 시장은 긍정적인 회로를 돌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뭐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D램 업체가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10% 오른다. 벌써 10% 올랐죠. 10% 올랐는데 10% 오른다. 그러면은 반도체 소재 부품사들은 이제 20에서 30% 정도 오릅니다. 레버리지가 좀 크죠.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섹터 로테이션이 올라갈 때. 그래서 IT 섹터 사이클 바닥에서의 변화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손은 안 나가지만. 그래서 이 사이클을 저희 그 엄브렐라 리서치의 제이님이 이제 주말에 올려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조해서 보면은 MLCC, D램, 파운드리, 낸드, 실리콘 웨이퍼, CIS 순으로 됩니다. 사실 그러면은 이제 CIS 순이면은 사실 뭐 CIS 이미지 패키징 후공정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반도체 하도 오래돼가지고 반도체나 뭐 이런 쪽이 하도 오래돼서 밸류쉐인도 까먹었네요. 그래서 CIS의 후공정 패키징 이런 애들은 가장 늦게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뭐 낸드 요거는 뭐 당연히 SK 하이닉스, D램은 이제 삼성전자, 물론 SK도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MLCC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세마콘덴서 이런 애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퀀트를 이렇게 스크리닝을 쭉 해봤습니다. 과연 반도체 장비, 반도체 짜 들어간 애들 중에서 기관이 어떤 걸 많이 샀을까? 그래서 보면은 기관, 외국인, 주간으로 많이 산 종목들, 사모펀드들이 많이 산 것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이미 샀죠. 귀신같이 샀습니다. 하여튼 귀신들이에요. 보면은 많이 산 종목군은 이제 PSK,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 두산엔지니어링 이렇게 나와 있고, 기타 관심되는 거는 이제 많이 사진 않았는데 그래도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하는 애들, 한양디스텍, 뭐 D램 쪽이 후공정이죠. 네,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에 테스, 유니스템, 코메코, 이오테크닉스 뭐 요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가 뭐 이번 주에도 계속 먹긴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100%뭐 이렇게 뭐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쪽에 섹터 로테이션 차원에서 관심을 둬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저는 바텀업을 원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스튜디오 미르를 IPO 할 1월달에 올라오는 IPO 할 예정 업체를 미팅을 했고, 관련 내용이
이제 좀 컨피덴셜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텔레그램 채널보다는 이제 앱에다가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하시면 어느 정도 내용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다. 당연히 제가 장단컨대 애널리스트 현지에 있으신 분들보다는 제 자료가 조금 더 디테일할 가능성이 100% 높다. 네, 이걸 하려고 제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SMG 엔터, 제주은행 이런 것들은 지난주에 다 어느 정도 살짝 언급을 드렸던 거고, 앱 구독하시는 분들은 SMG 엔터를 이제 12월 중순, 하순부터 이제 대충 눈시를 채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한 내용들은 중에 이제 그래도 펀더멘탈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요. 컨트롤 시장 읽기 쭉 하는데, 사실 지금 연초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올랐고, 그 다음에 한국 대비 미국 성과가 특이한 점이 다우랑 코스피랑 5%포인트 벌어져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우가 빠져도 코스피는 상승할 경우가 있다 라는 거예요. 요 그림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초 대비 수익률 보면은 임플리케이션만 볼게요. 결국엔 뭐냐, 1개월 연초 1개월 대비 한국의 낙폭이 컸다, 다른 데는 생각보다 우리보다 많이 올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개월 보면 코스피 코스닥이 하위 쪽에 있다. 그러니까 언와인딩 분위기가 나오면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보면 연초 대비 수익률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 다음에 대만, 코스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조금 이쪽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대만 지수가 올라오면 우리도 좀 더 IT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와 이제 바이오 상대 우위를 하는데, 이거 메타버스로 해달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메타버스 얘기는 쏙 들어갔죠. 지금 세상을 바꿀 것 같았는데 재작년 10월에는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뚫고 이제 올라가느냐, 추세가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반도체 총공격 시그널이 나온 거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100% 확실하진 않다. 이렇게 추세를 제가 그려놓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죠. 항상 주식은 무릎에 사라고 했는데 항상 가슴에 사고, 꼭지에 팔라고 했는데 항상 저기 무릎에 팔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람의 한계인 거죠. 이게 사람의 한계. 그다음에 개인 고퍼스, 개인 고퍼스 볼게요. 개인 고퍼스 순매수 전환, 요게 참 신기하죠. 지수가 올라서 고퍼스를 사는 건지 아니면 고퍼스를 사서 지수가 오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완전 역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수 오르자마자 바로 개인들이 이제 경기 기분 좋은데 무슨 지수가 오르냐 하면서 이제 거의 무조건 인버스를 사는, 고퍼스를 다시 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주간으로 외국인들이 2.2조를 샀는데 대형주만 2조 샀어요.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주가 지수는 조금 지수가 오르니까 연초 대비 이제 조금 지수 오르니까 바로 차익 시간 나왔어요. 그래서 선물을 다시 사지 않는 이상은 이제 지수 상승이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올랐는데 선물이 좀 선물을 때리는데도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삼전 하이닉스가 외국인이 이제 선물을 때리는데 선물 매도가 나오는데도 가열차게 오르고 있다, 플러스 1%라도 오르고 있다 하면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리는 걸 알 수 있겠죠. 액티브 펀드들이 이제 산다라고 보시고 좀 일정 부분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또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선물 누적을 보면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반등 나오자마자 바로 착 이렇게 로스컷이 나오고 있죠. 로스컷인지 이게 차익 실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렇게 한번 그려봤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지수 상승하고 이제 외국인 순매수랑 좀 비슷한데 외국인 순매수 좀 돌았습니다. 코스닥 신용잔고가 이제 털털 빠지고 있었는데, 신용잔고가 빠지고 있었지만 어찌됐든 외국인이 현물로 순매수했다. 이제 매도는 안 한다.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코스닥을 두고 있는 개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죠. 어느 정도 숨통좀 튀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하고 이제 개인 누적 순매수로 보면은 개인 누적 순매수랑 항상 반대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팔면 전자가 오르고 개인이 컨비션 있게 사면 전자가 빠지고 뭐 이런 국면 네, 계속 있죠. 그래서 개인이 2021년 내내 우리 또 위대한 무슨 프로라는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죠. 네, 거기서 가열차게 삼성전자 바닥을 얘기하면서 이제 개인들이 쭉 샀습니다. 이렇게 쭉 사니까 어떻게 됐죠? 네, 이렇게 전자가 이제 쭉 다른 것들 좀 방산 이런 거 움직일 때 이제 이 혼자 전자가 오르면은 모든 전략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자가 오르면 종목 같은 거 그냥 개별 종목 같은 거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뭐 바이오 이런 것도 못 가죠. 전자 오르면.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코스피 대형주랑 이제 달러 인덱스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달러는 일단 하향 평준화 되고 있죠. 이제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이고 호주 달러 강세, 이머징 통화의 강세는 호주 달러에서 나온다. 그다음에 엔화도 이제 강세, 달러만 약세고 나머지 다 강세죠. 이제 니켈만 좀 특이하게 빠졌어요. 최근 주간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청석이 이렇게 올랐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철강 가격을 이제 똑같이 들어 올리면은 이제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이제 철강주들은 움직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약간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시기. 그다음에 태양광 지수 그래도 여기 약간 상승, 약간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서 숏은 아닌 것 같다 이제. 네, 그래서 진짜 뭐 태양광 패널 뭐 이런 거 더 망할 것 같이 유금봉 뭐 이런 거 나왔는데 OCI든 이제 하나 케미칼이든 어느 정도 이제 이제 뭐라고 하냐 이제 여기서 숏은 더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요. 외국인 제약 바이오 비중 지위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조금 이렇게 빠진다면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바이오 대형주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수급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RSI 모델 뭐 저희가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코스피 바닥식으로 나왔지만 이제 퀀트가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퀀트는 바닥식으로는 지난주에 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으로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기술적 반등이라도 안 나올 것 같아. 막 계속 빠질 것 같아. 이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항상 퀀트가 이긴다. 네, 라는 거고 이제 지난주 디포스 이때 이제 퀀트 시그널이 나왔을 때 굉장히 잘 나왔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시그널이 안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코스피 코스닥 바닥은 잡은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거는 그렇게 큰 임플리케이션 없네요. 네, 이렇게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엄브레라 리서치가 뭐 하는 데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아직까지 좀 계세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전문 투자자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저희 회사와 이제 어떤 리서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은 굉장히 많이 가시는데 구독은 잘 안 하시죠. 네, 왜냐하면 돈 주고 뭔가 컨텐츠를 사는 게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그런 컨텐츠가 잘 팔리는 그 날까지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엄브렐라 리서치의 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